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5월 10일 새벽에서부터 그날 저녁 늦게 일어났던 국민의힘당의 내분 소통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그리고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신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현재 육공화국 헌법, 이 헌법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이 헌법을 그런대로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헌법을 뿌리채 뽑고 황제 대통령 시대를 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후보를 당선케 함으로써 이 육공화국 헌법체제를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그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서 황제적 대통령, 황제 대통령이 되는 이것을 국민이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5월 10일 새벽의 쿠데타로 그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 원래 정치는 이런 것인가 보다. 정당의 생리는 이런 것인가 보다. 기본적으로 정치와 정당은 투쟁이다. 무엇을 위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작은 권력, 큰 권력, 기득권 수호, 국회의원 지키기, 개인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적나라한 전쟁터다. 총만 서로 쏘지 않았지.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국민의힘당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김각은, 이각은, 윤각은 간에 그 후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판은 우리가 아주 투표를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황제 대통령 시대가 열려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황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21대 국회 후반부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당권을 장악하고 보인 행태를 보면 여러분 할 것 없습니다. 국회 완전 장악했지요. 국민의힘당 숨소리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탄핵했지요. 32건에 이르는 탄핵 발의를 했지요. 그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가 그 권력으로 정부를 완전히 손발을 묶어놔 버렸지요.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다시 탄핵, 또 부총리 탄핵 위협, 그래서 사임,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다시 그 부총리를 탄핵 발의를 하자 몇 시간 만에 사퇴해서 세 번째 사회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만듭니다. 이거 행정부 마비입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일 하질 않습니다. 행정부 마비시켰어요. 법원은 이재명의 공세 아래 전부 고개 숙였어. 위정교사 사건 판결 연기, 대장동 사건 판결 연기,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5월 1일 파기환송된 그래 고등법원 심리에 계류 중인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도 5월 15일에 기일이 지정된 거 다시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28일로 연기.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 법원으로부터 그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방어하고 해방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오는 14일 날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을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왜 너희들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이재명 피고인의 사건을 서둘러 가지고 5월 1일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유죄 취지로 평결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느냐. 왜 그랬느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망신주기예요. 망신.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을 획책하는 이 강경파 그리고 법사위원장 등을 비롯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면책특권도 위반하는 소치인데 이거 국민의힘 당이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까지 굴복을 시켰어. 시킬 태세에 사실상 법원 전체 분위기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고개를 숙임으로써 이게 사법부가 또 마비 상태에 들어가요. 헌법재판소 완전히 장악해. 윤 대통령을 탄핵 결정, 8대0으로 탄핵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직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대리가 공개적으로 대학 등의 강연을 통해서 왜 헌법재판소의 이 최종 결정이 늦어졌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 설득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 이게 설득이라는 게 협박이지요.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재판한다고 하는 그 권한을 자기가 침해했다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도 어디서 이걸 따질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 완전 장악,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부 완전 장악, 사법부 완전히 길들였어. 그리고 헌법재판소 완전 장악. 이쯤 되면 상권 분립이고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한다는 이 헌법의 이 기둥은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걸터앉았.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과거 시대를 비판한 일인데 이건 그거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황제권이에요. 제가 황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전국시대의 천하를 평정했던 진나라의 영정이 왕이라는 호칭을 폐지해버리고 내가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삼황오제에서 황자와 제자를 따서 나는 황제다. 그냥 황제가 아니라 내가 황제의 시조다. 그래서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이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황제의 천하통일 시대, 그 지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시황제는 어떤 소리를 했느냐. 이 땅과 여기 있는 백성과 그리고 하늘까지도 내가 장악했다고 얘기를 했어. 이 3권을 장악했다. 3권. 땅, 백성, 하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4부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황제 대통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런 황제 대통령 시대를 허용하고 그 출현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라면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당 김문수 후보를 주목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서 이런 황제 대통령 시대를 막는 도구로서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김문수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15대 국회에 경기도 부천에서 민주당의 박지원 후보와 처음 대결했을 때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 현장의 선거를 제 나름대로 도운 일이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당선돼 가지고 그는 정치에 입문해서 거기서 3선 2원을 하고 도지사 2번 경험하면서 그의 정치 행정 역량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를 아주 가까이에서 또 약간은 멀리서 그를 관찰한 사람으로서 괜찮은 후보입니다. 괜찮은 후보입니다. 이번에 경쟁했던 여러 후보 중에 다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김문수 후보도 괜찮은 후보입니다. 성격이 직정 경영하고 청렴 결백하고 일관되고 그리고 그 나름으로 우국 충정으로 살아온 사람. 제가 그
그를 지켜본 사람의 하나로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 김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모습은 5월 10일 새벽의 당권파의 그 구테타 기도 때문에 그의 후보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가운데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 후보는 108명에서 107명으로 줄었지요. 김무언가 하는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5월 10일 새벽의 구테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집단으로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 전부가 기회주의 입장을 취했고 당권파에 영합했다가 또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를 돕는 그 체제의 적극성을 띄어내야 한다 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나 그대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원 임기는 앞으로도 3년 남았다. 세비도 계속 챙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면 우리는 이제 완전 야당으로서 일정한 몫을 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김 후보를 돕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이게 체제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 10일 이전까지 일은 저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대들 107명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저는 제 기억에서 일단 지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뭉쳐라.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홍준표 당시 경쟁 후보 탈당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한동훈 당시 경쟁 후보 두 사람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탈당했으니까 다시 입당 절차를 밟는 거 번거로울 것입니다. 귀국하세요. 체제전쟁이라고 생각하면 귀국해서 이 체제전쟁에서 황제 대통령 출연을 막느냐 그리고 못 막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준표 전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 답이 나와 있어. 귀국해요. 그리고 체제전쟁의 이 선두대열에 서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당권파가 나를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황제 대통령을 막느냐 안 막느냐는 이런 순간이야. 귀국해요. 귀국해. 그리고 앞장서. 한동훈 후보는 오늘 현재까지 굉장히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러 말 할 것 없어. 나는 뒤에서 돕겠다고 이런 말을 했어. 뒤에서 뭘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앞으로 나서, 전면에 나서, 황제 대통령 시대가 오면 당신에게도 다음으로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아? 여기에 머뭇거리던 사람, 그래도 남아있는 민심이 분출해가지고 황제 대통령 시대가 출현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국민의힘당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비겁한 얘기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뒤에서 어떻게 도와? 전면에 나서라고. 끝으로 107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장서요. 어제까지 일은 우리가 잊어버릴 테니까 앞장서요.